곡탁에 맞춰 법사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죽기 소리에 맞추어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중토청가 교주시오 중토청가 진감시로다나 내년 이제 윤달이 2월달에 되어놓으니까 굉장히 빨리 와요. 금년 양력 12월 말이 그러니까 성묘절하고 겹쳤어요. 말년에. 그래서 성묘절 다음 날이 우리 스님 탄신 달의 날이거든요. 굉장히 한 달 이상 이렇게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예수제 윤달이 들어서 하는데 보통 이제 윤달 들이면은 예수제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제를 많이 하는데 이 상계사에서는 그동안 예수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부산의 회원정사나 부천 서강사는 근 50년 가까이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제를 윤달 되는 해는 꼭 예수제를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초 3일인데 다른 해 같으면 조금 이렇게 음력 11월이면 양력 한 12월쯤 되는데 좀 이렇게 빨리 오다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다 35송 가운데에 21송입니다. 21송. 21번째 송이 되겠는데 중토청가 조주시오 그러셨거든요. 중토는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 청가 맑은 차는
조주시 조주 스님께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물으면은 차 한잔 하고 가라, 깃다가 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선가에서 즉 선중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선다일이여, 다선일이여, 선다일미, 다선일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런 그 맑은 차는 조주 스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동토청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동토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제 해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동방예의지국이 뭐냐 하는 그런 수식어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토, 우리나라의 청나는 맑은 차는 진감시, 진감선사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28년에 김대령이 처음으로 차나무를 심긴 했지만은 그것을 이 화개골에 이렇게 번식시키고 지리산 저쪽 칠굴로 해서 이제 그 황사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진감선사 때에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나무를 번식시킨 분은 진감선사. 근데 이제 또 저기 그 진감선사 대공명 탑비에 보면은 진감선사가 또 처음으로 갖다 심었다라는 기록도 보이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차가 쌍계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갖다 붙여나 저기에 갖다 붙여나 이쪽 얘기를 들으나 저쪽 얘기를 들으나 그래서 아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 쌍계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쌍계사 이론하고 불일폭포 이론이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명승이라고 하면은 인문학도 관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문학이 모두 다 갖춰진 것이 이 쌍계사다 해서 그 명성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사문화 축전을 비롯해서 이 그 천년 차밭길 걷기 또 불일폭포길 걷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이 바로 쌍계사다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토의 차는 맑은 차는 진감선사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타도중 초이사유 선증 30년이로다난 다도를 중흥시킨 분은 초이선사다. 초이선사가 다도를 중흥시켰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명전이 작년에 우리 선사문화 축제 때 명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가 사회를 즉 사찰을 중심으로 한 그 품격 있는 이 품답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명전이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문인들은 시를 짓고 또 문인과 글 쓰는 분들도 다 같이 했으니까 글 잘 쓰는 분들은 글을 짓고 이렇게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도 하고 했던 것이 고려시대 명전입니다. 그래서 그 명전일을 작년 선차문화 축전 때 한번 재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서서 불교가 탄압받고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자꾸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에 이 초이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 차 마시는 다도 예절이죠. 그것을 중흥시켰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조선 후기 때 들어서서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일정 때는 완전히 또 이게 말살시키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 화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차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이 차, 그러니까 토종 차를, 차나무를 거의 없애다시피 하고 일본 종들을 많이 심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차나무 시베지도 그때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정묵당이라든지 설선당 그 가마솥에서 이 차를 덮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묵당을 요즘 중수하다가 약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멈춰져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이 한옥은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뜯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뜯어서 보고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옛날 건축 양식이 그대로 살아있대요. 그래서 67년도에 저게 보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불이 나서 그게 이제 취소가 되고 경상남도 지방문화재가 됐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옛날 양식 그대로. 그래서 경상남도 일대에서는 저런 요사체로서 옛날 방식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없다. 쌍계사가 유일하다 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이제 보물로 성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 세운데가 좀 멈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뜯으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저걸 옛날 그대로 원형 복원을 해야 된다. 원형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지금 학인들이 전에 공부한다고 써서 이 보일러를 놓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 구들로 불댔던 게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들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위에다가 보일러만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구들을 그대로 그것도 옛날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마솥도 걸고 거기서 이제 장작도 떼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보일러도 같이 겸해서 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그게 다 되면은 저 복원하면서 기록화 작업까지 같이 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보물 신청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책정이 조금 덜 돼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저 설산당도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뜯어 보면은 아마 그 옛날 양식 그대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75년도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설선당이나 전북당, 저 파령로 전부 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안식료, 첨성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부산으로 서울로 다니시면서 시주 받아가지고 이제 중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선당도 아마 뜯어 보면은 옛날 그대로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옛날 그대로 원형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설선당에서 가마솥 때 밥을 하고 그쪽이 후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고 커지고 하니까 후원 공양까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 설선당에서 스님들이 바로 공양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출가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공양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던 것을 공양감에서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바로 공양을 하도록 그것도 이제 내가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도중을 시킨 분은 초리선타인데 차나무 시대지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뭐 다신전도 칠굴에서 초리선사가 짓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쌍계사가 그런 차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근데 그 차나무 시대지가 우리 스님 주시를 부임해가지고 오셔서 보니까 차나무 시대지인데 전부 거기가 보니까 파괴가 되어가지고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다시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요 밑에 60년대 말
중반, 중후반 때, 그러니까 1962년도 이제 통합종단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대체성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조혜종이 정학을 시작하면서 통합종단이 출범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주지도 했고 했던 윤기원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요 밑에 뭐 가족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차나무 시대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빌려주다. 75년대 오신 주지로 부임해 오시니까 그러시더래요. 우리 스님 노발대학하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해서 거기를 이제 그대로 옛날 차나무를 이렇게 복원하고 죽은 차나무도 살리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차나무 시대지가 됐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이 화개꽃 일대가 그 차나무 씨를 가지고 저쪽에 무슨 뭐 천년 된 차나무가 있다는데 천나무니까 천년까지 가지 않아. 많이 가봐야 200년, 300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워서 얼어 죽고 그런 차나무가 될 것 같으면 씨가 왜 있겠어요? 차나무는 씨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는 그런 차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몇 대 손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나무 시대지도 처음 차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에 이른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나무 시대지를 복원해가지고 이제 오늘에 이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산 전흥 30년이로다. 고산은 우리 스님의 호지요. 고산은 그러한 그 차나무를 전해받아서 중흥시킨 지, 그러니까 이 차나무를 발굴해서 다시 이렇게 막 활성화시키고 죽은 차나무도 살리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것들을 맥이 끊어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이제 중흥시켜지가 3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20송 개송입니다. 선다이점미 중에 선정삼매의 현노나나 모아이미 탑을 음다선열 불이시에 즉임열에 안식처하리라 모아이미 탑을 선나이저 음미 중에 선과 그 참선과 차가 한결같아 한결같아서 음미하는 가운데 선이나 차나 그래서 아까 선다 이려 다선 이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선과 차가 한결같아서 음미하는 가운데에 차를 마시면서 음미한다 그 말씀이죠. 선정과 삼매가 다 드러난다. 개현노라. 선정과 삼매 이건 뭐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해서 정에 드는 것하고 그리고 이 공부하면서 삼매에 이르는 것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삼매에 든다 하고 이 참선할 때는 선정에 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정과 삼매가 이렇게 다 드러난다. 음다 선열 불시에 그렇게 해서 차마심과 차마심과 선열이라는 것은 이제 법피 선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부해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그런 그 기분, 희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법피라는 것도 법을 우리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깨달아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기쁨. 그래서 법피 선열, 선열 법피 이렇게 통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음다 참하심과
선열이 그 둘이 그 불이시에 둘이 아닐 때에 그러니까 딱같이 하나로 딱 맞아 떨어졌을 때에 이 소리겠죠. 즉인멸의 안심인명처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즉인멸의 안심인명처. 즉 곧 열애는 그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그 열의 10호가 있죠.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열의 은공 정면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물세존 이게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열은 진열을 말하는 거예요. 진열은 부처님의 세계, 근본의 세계. 그래서 진열의 세계에서 오셨다 해서 올레자 써가지고 열애라 이렇게. 그래 석가열애, 아미타열애, 약사열애 전부 다 부처님의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열애의 안심인명처, 안심인명처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그 21son에서는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son과 21son 우리 큰스님 음다 35송 가운데 두 개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동지 기도도 있고 여기 와보니까 동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 이게 뭐다 귀신이 안 무서운 모양이네. 옛날에 다 우리는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동지 때가 되면 집안 안팎으로 팥죽 끓여서 나눠먹고 집안 안팎으로 뿌리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런 귀신들을 다 쫓아보낸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동지가 설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작은 설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밤이 저 계속 길어져 가다가 거기서부터 또 밤이 짧아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로 여겼던 그러한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신앙은 우리 그 민속 신앙이었는데 그게 이제 불교가 유입되면서 불교에서 유입돼서 불교의 한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그쪽 부산에서도 동지를만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그걸 안 해요. 근데 동지 퍽이야 뭐 요새 뭐 빵제가 동지 팥죽 뭐 동지 아니라고 시큰 먹으니까 옛날에는 그 어디 먹었어요? 동지 때밖에 못 먹었지. 근데 팥죽 뭐야 그 빵제가 뭐 팥죽 그냥 마음대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흔해 빠진 거지. 흔해 빠진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그전에 뭐 그냥 이렇게 팥죽만 나눠먹고 동지 불공, 동지 기도를 활성화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동지는 음력으로 하지 않고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력, 양력은 태양력이거든요. 태양력이 맞을 때가 있고 달력이라고 하는 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달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태양력이 맞을 때가 있고 달이 맞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입춘이나 동지 이건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농사짓고 할 때도 태양력이 맞을 때도 있고요.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태양력과 음력, 달력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력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양력도 써야지, 음력도 써야지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태양력만 쓰는 거죠. 태양력만 쓰는데 우리는 달력도 쓴다. 이렇게 좀 아시고 그래야지만서 동지 때 전에 그 옛날에는 동지 때 그 조정 관상감에서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황장력, 백장력 해가지고 만들어서 신하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에서도 동지를 기해서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달력을 금년 한 번 더 하고 한 2년 하고 2년 후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내가 진감산사 대공룡 탑기의 원천 소스 개발하는 것으로 하긴 하지만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짓날 달력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와 주십시오. 사홍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불기 2566년 음력 11월 초 3일 해양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긴장훈련이 있으니까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연단을 하시겠습니다.